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오면초가 일본입니다. 일본 오면초가? 왜 그렇습니다. 오면초가예요? 오늘 세계일보 기사 제목에서 이렇게 써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 모두 이제 갈등 관계로 돌입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몰리고 있는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이 맥락을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일본 정부가 미국에다가 우리는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협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은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이 미국과의 어떤 실무 레벨 간의 접촉에서 당장 북한의 경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이런 뜻을 밝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고노다로 외무상도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 22일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 재개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경제 협력의 재개는 대북 제재가 다 이제 해제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일본의 의도가 뭘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납치 문제 해결 논의에서 이제 카드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내놓을 수는 없다라는 어떤 일본 정부 인사들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급물살을 그냥 타게 될 경우에는 이 납치 문제 해결에서는 앞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이 좀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네. 오늘 아베 신조 총리는 또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도 협력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강력한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보여주는 이런 발언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의미에서 미국과도 좀 그렇게 썩 공조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랑은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 지금 대치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내각에서 방위상을 했던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특별 총재 보좌관이 어제 강연을 하던 중에 이제 또 민감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재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을 보면 한국, 중국과 같은 이 주변 국가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한국은 제외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아예 빼버리자? 그렇죠.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고 또 제국주의 시대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유치원생에게도 외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우경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망언이 계속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희상 의장 발언 갖고도 논란 계속 키우고 있죠? 지난 15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에 일왕이 한국에 오고 싶다면서 자신에게 다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힌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발언이 이제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따지겠다는 건데요. 예. 자민당이 확인을 해보니까 문희상 의장이 일왕을 면회한 기록이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 정치권에서 하고 있고 하하. 여기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일본의 문희상 의장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미국과 또 우리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데 오면 초과라면 또 어떤 나라들하고 어떻다는 거죠?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이제 무역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음 차례는 일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일본은 무역 개방 이슈에 대해서 일부 상품 분야에 좀 국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이런 좀 광범위한 개방을 앞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하고 관계는요?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 미일 간의 좀 삐걱대는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 나온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중국 전략 이런 안보 정책에서 미국하고 결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또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여기에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문제 이것도 이른바 영토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주변 5개 국가와의 사이가 지금 다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 남북 뭐 이런 경우에는 역사 문제 해결로 좀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이건 남북 이 5개 국가와 전부 안 좋다. 그렇습니다. 네. 자기들이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거죠.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거물은 뺀 3.1절 특사입니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들 발표됐죠? 법무부가 오늘 4,378명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이제 대상자들을 엄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언론에 좀 이름이 오르내렸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이 정재계의 이른바 거물들은 아무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정치인들을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뭐라고 해요? 이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은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인 사면이라는 것은 좀 여야의 균형을 맞출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점에서 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뭐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경우에는 뭐 아쉽다라면서 한상균 전 위원장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가 촛불혁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은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그 7개 사건이 뭐죠? 일단 광우병 촛불 시위 관련 사건에 이제 13명이 있고요.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에 5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에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이 22명, 사드 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이렇게 지금 사면 대상자로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가 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그러고요. 예. 쌍용차 파업의 경우에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도 1명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거나 또 화염병을 던져서 직접적인 폭력 과격 시위를 한 경우는 배제를 했다. 법무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사건 관련자 다 합해도 뭐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전체는 4,300명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어떤 기준이에요? 이제 일반 형사범들의 경우에 살인, 폭력, 성폭력 뭐 이런 중대한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일반 교통사고, 일반 폭력 이런 것에 이제 연루된 그런 사범들 중에서 이제 모범적인 경우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특별 배려자가 25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증 고령 환자 그리고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서 적기 치료나 병원에 장기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환자 그리고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른바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7개 이제 사회적 갈등 사건이라는 게 주로 진보 진영이 주축이 됐던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진영의 반발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촛불 시위라든지 태극기 집회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됐더라도 이번 사면 대상에는 제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보수야당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이런 일도 있는데 뭐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재계 인사들이 다 빠졌으니까 논란이 그리 크게 일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